목요일 날, 그죠? 목요일 날 저녁 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게 특히 4.99% 폭락했죠. 그리고 다우산업도 3% 이상 폭락을 했고 S&P 500도 4% 이상 3% 가까이 폭락을 했죠.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금요일 안 좋았죠.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프로 무너졌냐면 자, 코스닥 1.76%, 그죠? 코스피가 1.23% 계속 오양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 밀려도 잘 버텨주는 게 바로 제지주죠. 잘 버텼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종목들을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장보다, 그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시장이 살아났다. 아주 탄력을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시장 강한 종목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섹터가 제지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도 계속 나오죠. 증시는 찬바람 부는데 신고가 행진하는 기업들 다 제지주예요. 제지주. 또 우주항공주도 있긴 한데 우주항공주는 좀 높아요. 근데 제지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만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제지주에는 매각 이슈가 두 개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풍제지예요. 영풍제지 매각 이슈가 나오고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또 하나가 페이퍼코리아예요. 그죠? 이렇게 영풍제지하고 페이퍼코리아는 매각 이슈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누가 인수할지 몰라요. 그래서 영풍제지를 누가 인수한다고 뉴스를 봤던 뉴스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시가 뜨지 않는 이상 그냥 뉴스인 거예요. 소문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깨끗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깨끗한 나라가 뭐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인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냥 뉴스예요, 뉴스. 참고 참조사항이지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도 매각의 이슈가 떠서 빵 때리니까 거래소에서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페이퍼코리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매각은 할 건데 완벽히 결정된 상황이 없다. 누가 매각 어디서 가져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페이퍼코리아가 매각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있다고 회사에서 밝힌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된 확인이죠. 자, 그래서 영풍제지가 날아갔는데 영풍제지의 위치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왜 뛰었냐? 잘 아시죠?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이 시작이 됐고 특히 나스닥에 상장하는 또 쿠팡과 관련해서 갑자기 제지주들, 골판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때가 이때인데 조정을 거치고 다시 지켜줘야 돼. 장기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될 20개화선을 정확히 지켜주고 올라갔죠. 빵 때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차트가 되게 귀해요. 예를 들면 21년도 2월 달에 고점에 물리게 되면 원래 믿고 참고 3년에서 5년은 고생하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사기가 너무 부담되죠. 예전에 저점이 1,800원짜리인데 물론 최종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자리는 더 있어 보이는데 내 계산대로면 근데 요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신규로 굳이 살 자리가 없죠. 내가 구질이 이 친구 용품들이 너무 사고 싶고 빠를 것 같으면 이렇게 5주선 돌파할 때나 일봉에서 이런 자리들 안 깨는 자리 외물 때 여기선 도전해 볼 만한데 신규로 들어가 이런 자리 다 고수분들 영역이고 저도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영풍제지를 내가 사기가 힘든 거야.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깨끗한 나라를 그래서 보고 있는데 월봉의 위치를 보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아. 그러고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언제 했냐면 요렇게 3월달에 했어요. 그래놓고 4월달에 조정 거치면서 지켜주고 5월달이 된 지금 25개월선이 짠타에 잘 있죠. 이 친구가 뛰면 마진율이 좋아요. 첫 번째가 5,700원이 되고 고점이 6,500원대가 되는데 만에 하나 10만 분의 1이라도 이 친구가 영풍제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뉴스와 함께 빵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도 작죠. 월봉 위치가 낮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왔더니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5주선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도 오히려 이런 데는 더 사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중기적으로도 추세가 굉장히 이쁜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우리가 깨끗한 나라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나. 자, 그럼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앞전에 너무 일찍 사면 보조병을 쓰게 되지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죠.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길고 이 비율이 1대2라는 얘기는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크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커요. 이게 다 무늬페이퍼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 매집봉만 들어오면 되는데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요때 한번 들어왔고 요때 한번 들어왔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주식을 매집하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이런 매집봉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여기서 팔고 나간다. 세력들이 말도 안 되겠죠. 갈 날이 멀은 거예요. 따라서 언제가 제일 중요한 매집 타이밍이 되었냐면 바로 이렇게 금요일날 일봉에서
20일선 찍고 나갈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물론 이걸 깨게 되면 다시 여기 가고 고생을 시켜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은 무조건 손절하는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추가로 사도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깨끗한 나라는 꾸준히 모아가면 수익을 줄 확률이 꽤 크지 않을까. 물론 제지 원료의 가격 인상으로 해서 영업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걸 세력들이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한창제지인데, 자, 한창제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5개월선을 기준으로 밑에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죠.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위에 있고 20개월선 가격이 2230원인데 근처에 붙어 있어요.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을 이때 시도해 놓고 이건 눌림목까지 거친 친구예요. 눌림목 거치고 다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생각하는 60주선을 자꾸 맞아 떨어지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주 그냥 엄청 뚫기 힘들죠. 징하죠, 아주. 이게 60주선의 이력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급선으로 알고 있는 61선, 60주선, 60개월선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60일, 60주, 60개월선. 어려워서 저런 현상이 나와서 자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뚫었다, 빵 때릴 확률이 있어요. 왜? 누군가 매집을 끝내놓은 거죠. 그 생각으로 하고 보니까 내일 같은 날 다시 밀릴 수는 있지만 내일 같은 날 출발 선상이 만약에 60주선 이해거나 뚫고 나간 빵 때려요. 어디까지 가냐? 1차적으로 2,500원, 2차 2,600원, 뭐 이렇게 2,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고 제대로 날아가면 2,700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수급 매매를 봐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보면 그 조용하던 연기금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이것만 봐도 좋은데 거기다가 보너스로다가 외국인도 사고 연기금도 샀네. 기타 법인도 샀네. 안 그래도 이게 좋아 보였는데 수급이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 진짜 수급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플러스 알파가 됐잖아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아싸,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 보니까 한창제지를 너무 사고 싶어. 자, 주봉을 끌고 옵니다. 일봉에서 월봉하고 주봉에서 이러한 패턴이 확인이 돼 있다면 나는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점만 잡으면 되는데 똑같아요. 깨끗한 나라랑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여기가 20은 찍고 누른 목이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거의 1대2가 나올 정도로 기간 조정의 길이가 굉장히 길은 데다가 완벽하게 매집봉이 자꾸 터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급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전 투자할 때 진정한 수급을 이걸로 보는 거예요. 왜? 색깔에 상관없이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듯한 긴 꼬리, 음봉, 양봉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세력들이 만들고 이 주식을 움직이려는 주인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뻐 보이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나라 한창제지는 지금 일봉과 월봉에서 이치가 좋고 어떤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날아가라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주식이 싸고 좋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깨끗한 나라 볼까요? 깨끗한 나라도 연기금이 들어왔네. 연기금이 제주주를 사모으나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식이 무너져도 연기금 매매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수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요. 주식은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세아를 봅니다. 세아도 역시 추세가 이뻐요. 잘 살아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20개월선이기 때문에 지금 깨끗한 나라 한창제지 세아는 다 요거 맞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이 5주선 위에 있죠.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이쁘게 잘 유지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무섭다는 딱 60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60선 뚫고 날아가면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 이쁩니다. 대량거래가 자꾸 터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세아를 세 번째로 빼놓은 게 다른 깨끗한 나라나 한창제지는 벌써부터 매집이 시작됐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세아는 그런 과정이 없길래 야, 이 친구들 개입 안 하나? 지금 좀 달릴 때 됐는데 그랬더니 딱 달렸더라고요. 이날. 드디어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21선 기준으로 매수매도가 좋은 거고 정확하게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고 한솔제지를 좀 보면 한솔제지가 시총으로는 대장주예요. 그죠?
그렇지만 추세는 잘 살아있어도 20개선 기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하게 밀린 여기가 오게 되고 13,400원이 오면 매수 타이밍이 돼요. 대장주의 시총으로다가는. 자, 주봉에서 보게 돼서 5주선을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참 여기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럴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샀으면 5주선 깰 때 비중을 줄이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되는 친구예요. 즉 똑같은 재지주인데 아주 마음에 들거나 깔끔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시총으로 대장주라 뛰면 또 빨리 뛸 수도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추세는 일단 약간 이탈해 놓은 거예요. 자, 한국 패키지를 봅니다. 한국 패키지는 깨끗한 나라는 한창 재지 새하고 틀리게 앞전에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가격 조정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자꾸 애매해져요. 자, 그래서 5개월선 돌파 안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을 때는 20주선을 반드시 돌파 안착해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친구가 완벽하게 나 추세 전환 할 건데 드디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 못 돌려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거예요. 월봉에서 앞에 급하게 올라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그려놨을 때 왼쪽 산, 오른쪽 산 집에 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쉬었다 갈지 더 갈지 몰라요. 급박하게 떨어진 데다가 20개선 각도가 가파르면 빨리 못 올라가거나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세력들의 갭이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뛸 수는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일봉에서 이전 바닥권이 온 매수 그러고 21선 돌파해주고 있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근데 이 친구가 느린 건 아니에요. 뛰면 빨리 뛸 수 있어요. 자, 신풍재지는 뭐 다른 사업 한다고 뭐 공시 뜨고 그랬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아직은 이거 안 깨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 패키지처럼 마찬가지로 예전에 세력분들이 맛있게 왼쪽 산에서 이렇게 얌얌 하신 친구들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오른쪽 산이 됐고 토로 나갈지 모르는데 V자 반등이 아닌 이상 20개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선 위에 있는데 5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많아요. 깊게 봐도 20선이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자꾸 매집폭이 터지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이런 어떤 자리를 잡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힘들어요, 자리가. 근데 신풍재지는 세력들이 한국 패키지처럼 좀 화끈한 면이 있어. 요것 때문에 괜찮은 거지 차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안정적이거나 이쁘진 않아요. 지금 들어간 자리도 애매하고 나쁘진 않은데 재주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깨끗한 나라 한창재지 세아 중에 선택 활용률이 높아요. 자, 원래 옛날에 대장주는 옛날에 제일 좋았던 건 무림 PFP야, 무림 SP, 무림 페이퍼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들은 지금 왜 안 보냐면 우린 이 친구들 옛날부터 봤으니까 우린 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야 되는 친구들이죠. 자, 무림 페이퍼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죠. 자,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충분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죠.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여기가 되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나고 나니까 여기죠. 그러면 깨끗한 나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빵 뛰면 무림 페이퍼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여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주식을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죠. 공부하고 매수하라는 게 이 얘기구나. 여기구나. 이게 매수 맥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맥점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한 나라 한층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저런 자리 좋아 보이는 거고 무림 페이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내가 사기엔 좀 부담이 돼. 5개선까지 오든가 변곡점 오든가 단지 주봉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만 안 깨면 또 뛸 수 있어요. 빠르다는 얘기가 뛰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오늘 단기 단타를 꼭 하고 싶고 손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일봉에서 봤을 때 5주선의 자리가 21선까지 만나고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내리면 또 올라가겠죠. 21선이라는 게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딱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지켜준 가격 안 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생명일선으로 보는데 20일선 잘 지켜주고 있다? 내일 같은 올라가겠죠. 딱 찍고 뛰었다. 그러면 역시나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빨리 가요. 깨끗한 날 한창재지가 10% 15% 올라갈 때 얘네들은 날라가면 막 20%씩 올라가.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잘못 대응해서 물리면 분할로 사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날 한창재지 물리면 더 사시면 돼요. 그냥 오늘 낮으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림 페이퍼가 무림 PMP나 무림 SP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기준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림 PMP는 월봉 60개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심하게 밀리면 여기가 와요. 분할 매수한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도 5주선까지 분할 매수 깨면 사시면 안 돼요. 안 깼다 또 떼요.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특히 무림 PMP 같은 경우는 그 제지 수입해서 아마 완전 공정까지 다 내가 이해서 할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21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를 찍고 나가면 뛰면 이런 애들이 그냥 빡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한창 제재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이런 친구를 사놨다면 무림 PMP, 무림 SP, 무림 페이퍼 같은 친구들 대응할 때는 너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무림 PMP나 무림 페이퍼는 21선을 안 깨고 있지만 무림 SP는 깼어요. 그러니까 무림 PMP나 무림 페이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꼭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고, 심하게 밀리면 월봉에서 5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왔죠? 온 거예요. 무림 SP가 제일 빨라요. 무림 형제들 중엔 진정한 대장주죠. 주봉에서도 깨지 않아야 될 60주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무림 SP가 만약에 내일부터 240에서는 안 깨면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친구보다도 빨라요. 무림 SP가. 그래서 내가 단기 단타로 뭘 하겠다. 그러면 역시나 무림 SP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런 패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의 대응이 좋아야 돼요.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단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먹고 끝낼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내 시청자님들하고, 야, 여기서 조정해서 여기서 매집했는데 여기서 판다고? 이들 너무 소심한 세력들 아니야?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주도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잘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페이퍼 코리아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사실 이 친구가 대박 날 뻔했었는데 저번 달에 60개선이 뚫어주고 돌파했으면 다시 날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림이라는 종목을 제가 많이 비교해드리는데 왜 똑같은 종목을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머리에 박혀요. 자꾸 이 종목 저 종목 해본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뭘 비교할지 잘 모르는데, 자,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요렇게 60개선 뚫어준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수급개선이기 때문에 뚫어주고 돌파한 잠깐만 잘 올라가죠. 자, 그래서 페이퍼 코리아 매각 이슈가 떴을 때 사실 저번 달에 60개선이 뚫어졌으면 가격이 날아갔을 건데, 좀 심하게 이게 심한 건 아니지만 못 뚫어졌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인가 매물대 위에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빵 때릴 확률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제주주 이슈가 뜰 때 날아갈 수도 있고 매각 이슈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들어간 자리는 저도 아직 손실권이거든요. 이런 데서 21선 그때 사는 것도 좋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들어갈 때는 수익금 가지고 들어가요.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샘표식품이나 정다운이나 이런 걸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 한번 다 사는 게 아니라 수익 난 것 중에 일부분을 사. 예를 들어서 500을 벌었어. 한 100만 원 정도 사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날라가면 다 먹는 거고 엄청 좋잖아요. 매각이 깨지면 많은 거죠. 뭐. 버는 거에서 까먹을 뿐이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수나 매각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대응해야지, 여기다 대고 막 내 원전까지 다 넣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하루하루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응하기 좋은데, 지금의 페이퍼 코리아 위치는 전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 월봉에서 20개선만 깨지는 않는 괜찮고, 일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살짜리 매매예요. 주봉에서도 5선까지 밀려주면 매수 타이밍이 되지만 5주선을 깨면 위험해지니까 지금 손절 라인이 깊죠. 일봉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21선 깨지 않는 선상, 이런 데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선부판지 아세아 재지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세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추세죠.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송리산개미 TV 얘기 들으면 제주주가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추세 상황이 있고, 추세가 좋아야 이 종목을 제가 사랑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똑같은 재지주라도 국일 제재는 완벽하게 추세가 하향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도 깨끗한 나라 한창돼지 세야 한솔, 얘네들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일 제재는 많이 떨어졌죠. 이게 추세예요. 이게 추세. 그러니까 주식은 추세를 무조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이슈, 좋은 뉴스도 필요 없고, 영업이익이 대박나도 필요 없고, 뭐 어떤 실적이 대박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안 올라가요. 왜? 추세가 깨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추세예요. 우리가 추세를 모르는데 주식을 하면 힘들어져요.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거래량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나 이런 기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님들한테 이 얘기를 아까 해드렸는데, 한번 그 영상을 꼭 보시게 되고, 이 영상 끝나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